마주 보니까 어색하군. 네.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 일주일 됐나? 기본적으로 리뷰어랑 안 친해요. 김태현님이 거의 유일하고. 두 사람 다 다분히 콜렉터신데 저도 어저께 LP를 좀 샀거든요. 방금 보여드린 기가 막힌. 이렇게 좀 스트레스 쌓였을 때 이렇게 LP를 사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 쌓이면 쇼핑. 그 맛에 오디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산 음반 뭐 있는지, 최근에 많이 들으시는 음반? 난 아마존에서 CD 하나 재즈를 샀는데 스탄 게츠 쿼텟의 에스토리빌 볼륨 1, 2 하나로 들어간 CD인데 네. 이게 내 처음으로 97년에 처음으로 산 재즈 CD였어. 그거 되게 귀한 CD인데. 근데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 몇 년 전서부터. 그리고 이게 코브즈에만 있어. 타이달에 놓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네. 타이들을 끄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단순하지. 네. 근데 이 CD 실물이 없으니까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프린트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그 변종이 되게 많더라고. 차이가 있어요. 그게 참고하고. 원래 커버 자체가 이게 화질이 엄청 해상도 떨어지는 사진이거든요. 그렇지. 네. 코나는 주로 네. 레퍼런스 음반 살 텐데 레퍼런스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주로 이제 CD는 안 사고 이제 LP를 주로 사는데 CD나 스트리밍 이런 걸로 듣는 거와는 좀 차별화된,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절에 발매했던 LP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 아날로그 릴 마스터로 찍은 재발매 LP 뭐 이런 것들 많이 사고요. 최근에 챗 베이커, 그게 이제 리버사이드 시절이거든요. 리버사이드 레이블, 이제 그 판권이 이제 콘코드라는 데로 갔고, 콘코드는 또 유니버셜 소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이제 프리미엄 퀄리티로 이제 LP 제작을 하더라고요. 박스셋으로 나왔어요. 박스셋으로.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거. 네, 아주 그걸로 들으니까 그 기존에는 그 리버사이드 시절 챗 베이커 앨범들이 되게 저도 좋아하고 엄청 유명한 앨범들이에요. 근데 제대로 발매가 안 됐었어요. LP라고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발매가 됐는데 커버 아트웍도 막 바뀌고 왜냐 저작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대로 재발매가 돼가지고 그거 재밌게 좀 듣고 있고. 내가 작년에 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그 문화인이라고 유통사가 있거든. 저기 인디 뮤지션 로엔 계열 회사인데 거기서 플레이리스트를 한 20개 곡 뽑아달라고 해갖고 두 차례에 걸쳐서 박정현 씨 기획사잖아. 박정현 씨. 그렇지. 토마스 쿡. 그렇지. 이거 이제 여기 이제 그 링크 아마 이제 갈 텐데. 딱 기억나는 거는 담손의 공방의 친구라는 노래도 참. 이거 이제 여성 두 명이거든. 네, 알아요. 되게 차분하게 치즈. 요거 이제 남녀 이제 혼성 듀엣인데 마들렌 러브 이 곡도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인터뷰를 했던 친구들이거든. 음악 만드는 과정도 옆에서 지켜보고 그래갖고 더 기억에 남는 거일 수도 있어. 다른 걸 뭘 했었냐면은 드럼과 기타가 주도하는 댄서블 밴드 음악을 내가 또 20곡을 뽑은 게 있어. 그것도 링크 참조해갖고 한번 들으시면.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면은 오디오적인 쾌감은 이게 더 오히려 그 이게 전에 알 거야. 그 해리 빅 버튼 Fun is fun and done is done. 이 사람이 4년 전에 블라디보스톡 라이브 공연을 갔는데 러시아 청년들이 자기 노래를 다 따라 부르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유튜브로 이제 이 해리 빅 버튼 이성수 씨 홍보를 했나 봐. 되게 신나. 그러고 블라디보스톡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연락이 없네. 자, 말 그대로 사심에 관한 질문 드릴게요. 올해 들여놓겠다는 계획이 있는 혹시 오디오 기기 혹은 갑자기 돈이 생기면 이것부터 좀 바꿔야겠다 생각하시는 기기들이 있으면 좀 가만히 있으겠습니다. 저는 뭐 좀 앰프 쪽을 좀 바꾸고 싶어요. 저는 항상 많이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이 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시스템이 너무 많이 바뀌면 집에서 뭐 리뷰하고 그럴 때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스템에서 뭘 테스트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좀 나도 막 헷갈리고 정확한 리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직업적인 이유로 바꿈질이나 이런 거를 속도를 좀 많이 줄였는데, 요즘에는 사실 메인 앰프로 쓰는 걸 좀 바꾸고 싶긴 해요. 지금 뭘 쓰고 있죠? 제프로랜드 프리랑 뭐 플리니우스 파워인데 사실 이게 뭐 싫어서 바꾸는 건 아니고 좀 변화를 줘야 또 이게 활력소도 생기고 또 재미도 계속 있고, 이게 오디오라는 거는 계속 집에 무슨 TV 바꾸듯이 그냥 바꾸고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좀 소리를 만들어가는 계속 그런 과정을 즐기는 거거든요. 사실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거기서 그냥 오디오가 딱 정착하면 그 시간부터 오디오라는 취미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앰프 쪽을 사고는 싶죠. 돈이 있다면 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3천? 이왕 떨어지는 거 5천이라고 그러면 안 돼.
어차피 3천도 안 떨어지니까. 아 프리 하나 파워 하나 끝. 나는 윌슨 베넷이 인데버. 그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은 좀 케이블류. 올해 뭐 바꾸 계획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안 돼. 솔직히 가장 바꾸고 싶은 거는 방이지 방. 지금 현 시스템 갖고서도 공간만 잘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뭐 그리고 편안한 의자. 근데 아까 코난이 말한 것처럼 시스템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거든. 불만이 많을 때가 네, 제일 재밌. 그래갖고 잠 못 자고 막 검색하고 뭘 바꿔야 되나 그럴 때가 진짜 재밌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초심자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재밌었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질풍노도의 시기.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교 시청한 케이블 편 화면에 보셨다시피 6개 김편님께서 갑자기 이제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자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모험에 가까운 시도였는데 근데 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개인 취향이 판단을 좌지우지한다는 걸 새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역 밸런스, 다이나믹스, 원근감, 해상력 이렇게 막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이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 취향이 계속 반영된다. 그리고 내가 익숙한 소리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 블라인드의 맹점이 개인 취향이 오히려 더 많이 반영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객관적인 그러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유저들한테는 마이너스일 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저랑도 계속 그 평가나 막 이런 것들이 호불호가 되게 많이 좀 대비가 됐잖아요. 똑같은 케이블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이제 뭐 얘기했지만 근데 사실 이게 블라인드 A/B 테스트가 과학적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사실 그건 예전에 그렇게 다 판명이 났었고 예를 들어서 오디오나 음악을 많이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블라인드를 하면은 네. 객관적으로 정말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딱딱 나올 수는 있는데 여러 오디오 케이블을 접하고 음악을 많이 들었던 사람한테는 그게 인이 박혀 있거든.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해석을 해서 객관적 데이터라고 내놓는 네. 거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많이 당황을 했었고 되게 재밌긴 했었지. 네. 근데 재미 면에서는 제일 좋았어요. 사실은. 결과를 뭐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 그렇고 제품이 뭔지 알게 됐을 때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케이블은 내가 집에서 한 4년째 쓰는 케이블이었고 그게 결정적이었던 게 그게 되게 높은 점수를 난 줬거든. 이거 진행할 때 스피커가 뭐였죠? 윌슨 디스커버리 2. 디스커버리 2로 디스커버리 2. 디스커버리 2의 컨스텔레이션 뭐 집에서 쓰기가 아닌데도 개인 케이블을 꼈을 때 그 성향이 보이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 메모에도 공개할 수도 있는데 난 그렇게 썼거든. 이것이 내가 쓰는 케이블이라는 거에 대해 손모가지를 건다라고 난 그렇게 메모했거든. 그렇게 나는 딱 신호가 오더라고. 네. 케이블의 존재를 미리 알고 나면 그런 평가의 기존의 경험들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 버리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기존의 평소에 하는 리뷰는 어느 정도 이제 포메이션 정해져 있고 저도 그 포메이션을 어느 정도 따라서 정리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일반적인 제품 하나를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할 때는 그냥 그 제품에 대해서만 거의 얘기를 하고 뭔가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뭐 스피커 리뷰할 때 앰프를 몇 개 물려보고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그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심 리뷰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마음에 들면 내가 살까? 뭐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전제로 깔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제 입장에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접근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 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러면 이게 트래픽이 가장 좀 많았어요, 최근에. 김편님도 블로그에 올리셨더니 좀 반응이 있었다고요? 물어본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뭐 추천도 하고. 근데 나는 그 제목을 이제 코난 김편 40리뷰하고 코난 덕을 봤지 뭐. 뭐 생뚱맞은 질문이기도 하고 제가 늘 궁금한 질문이에요. 오디오 매니아들은 왜 오디오에 돈을 쓸까? 뭐 기계에 대한 뭐 관심, 기계에 대한 기계를 만지고 조작하는 뭐 이런 즐거움, 원초적인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음악을 굉장히 원래 좋아했는데 오디오 취미까지 이제 확장된 사람들은 계속 오디오 취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나 뭐 아이 때문에 뭐 잠깐 중단한 적은 있어도 계속 이어나가더라고요. 오디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음악을 듣는 도구로서 역할을 할 때 훨씬 더 오래 가고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소리샵 튜브로 처음 두 분을 접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이 긴 내용들이 뭔 얘기가 하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 분이 쓰신 소리샵 매거진에 올라와 있는 40리뷰의 후일담 뒷얘기를 편안하게 이렇게 술자리에서 한번 나눠봤고요. 두 분의 리뷰는 소리샵 매거진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씩 예전에 샀던 그 아이팟 클래식 160기가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음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가끔씩 그거를 듣는 이유가 그 옛날 처음 아이팟 클래식을 손에 쥐었을 때 그 촉감이 그리워서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오디오가 뭐지 해갖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자기 손에 꽉 쥐는 조그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드 모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헤드폰 요즘 좋은 헤드폰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을 하면은 시작이 반이라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